예. 이번에는 그럼 이 답답한 상태에서 이게 투덜투덜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어떤 행동에 그 선택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뭘 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선생님 뭐 좀 네. 말씀이 있으면 저는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 한국만 이상하게 선거를 있는 대로 강행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강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1년 연기를 하기로 했고 아, 그렇죠. 예, 프랑스도 지방선거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프랑스는 맞습니다. 1차 투표까지 했는데도 했는데도 2차 맞습니다. 투표를 네, 연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뭐 학교는 4월 6일에 개학을 하겠다. 네, 그것도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는 선거는 왜 안 된다는 건지 그렇죠.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은 눈치가 보이는데 네. 선거는 그냥 하자. 유권자는 눈치가 안 보인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네. 4월 15일에 만약에 그대로 선거가 강행된다면 저희는 네. 부정선거라고까지 말하고 싶은데, 예, 그 보통 선거를 학교에서 하거든요. 투표를. 맞네요. 그러네요. 그 투표소. 학교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학생들한테 예. 투표하는 날에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로. 나이 먹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학생하고 유권자는 따로 있는 건지, 뭐 예, 코로나가 뭐 따로 적용되는 건지 의아한 수준이고, 사실은 연기를 굳이 안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하고 있다가 당연하죠. 뭐 확진자 수의 증가가 뭐 어느 정도가 되면 고려를 해보기로 했는데 지금 나아지고 있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정부의 태도였고 특히 거대 양당의 예, 태도였어요. 그 참 굉장히 뭐 나태하다고 아무리 좋게 봐도 나태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더 잡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그 전까지 좀 연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했을 때 선거를 빨리 그냥 있는 대로 하겠다면 그 예, 이유가 자신이 없는 건 아닌가. 예, 한 번 연기했다가 끝까지 계속 더 연기할까 봐 그게 겁나는 건지 예. 제가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대로 강행된다면 저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가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선거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누구한테 압도적으로 불리하냐면은 새로이 등장한 정치 신이라든가 네. 소수 정당이라든가 즉 기존에 있는 기득권 어떤 기성 정치 세력 말고 새롭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건 사실상 완전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운동장을 다 박살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전형적인 부정선거가 뭐냐면은 깡패들이나 또는 때로는 공권력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야당 후보들의 네.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건 코로나라는 자연재해를 등에 업고 하는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지금 원천적으로 잃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투표소에 가는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특히 취약한 분들이라든가 특히 노년 세대들 있죠. 이분들은 동등한 선거 투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항상 투표가 정당성 시비를 붙는 게 이 흑인 거주 지역에서 네. 흑인들이 투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장소에다 투표소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항상 흑인들이 이 투표소에 그 자꾸 흑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애프로 그 미국에 있는 하여튼 이분들이 투표소에 올 수 없게끔 만드는 게 그 악질적인 선거 부정 방식이라는 게 계속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처럼 특히 노년이 취약한 이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노년들은 어떤 선거의 그 어떤 정당 그 지지도 어떤 하나의 그 경향이 있지요. 그럼 특정 경향을 가진 그 인구 집단을 가지고 더 불리 오기 힘들도록 만드는 선거를 한다면 당연히 부정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위성 정당들을 놓고서요 여러 가지 법적 시비가 걸려 있고 가려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거를 그대로 진행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 나왔는데 이 위성 정당이 불법이고 만약에 당선이 무효다 이렇게 되버리면 그때 혼란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선거가 미뤄지는 것이 옳고 이 문제들을 그때까지 해결할 책임을 선관위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관위는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될 수 있는 선거를 준비하는 게 선관위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4월 15일 선거는 안 된다고 저는 네.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다 떠나서 투표장에서의 확진자 증가, 예. 전파 이거 하나만 보고서라도 예. 더 대책을 강구하고 방역을 더 한 다음에 이미 선거를 하는 게 맞는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다 선거를 연기했잖아요. 그렇죠. 방역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를 뭐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선거를 연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대통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를 넘어서서 선거를 할 방법은 잘 보이진 않는데, 예. 국회의원 임기는 5월 말에 끝이 나거든요. 예. 그럼 5월 말 전이라도 선거를 하면 돼요. 예. 임기 전날이라도 끝내면 됩니다. 예. 이 대통령도 얼마 전에 재작년 3년 됐죠. 그 박근혜 파면되고 난 다음에 보궐선거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예. 바로 이튿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임기를 취임을 시작을 했죠. 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국회 선거 끝나도 원구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맞습니다. 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맞습니다. 바로 안 됐던 게 예. 역사였는데, 그러면은 그 임기 시작 직전에 예. 선거를 마치고 바로 시작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그 방학이고 학기고 지금 다 밀리고 방학도 다 없어지는 판인데 네. 뭐 국회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그 선관위원장이 합의를 하는 문제니까 이런 거야말로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좀 한번 넣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괜히 그렇습니다. 엄한 거 무슨 또 누구를 처벌해 주세요 이런 거보다도 네. 예. 처벌하는 거야 뭐 처벌도 처벌해야지만 그 수사 당국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거를 뭐 청와대 입장에서 독려하거나 예. 뭐 잘 수사할 겁니다라고 답변하는 거에 전부겠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확답을 하셔야 됩니다. 청원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확답을 해야 됩니다. 4월 15일 날 선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빨리 결정을 하면 좋은데, 이 정부에서 애초부터 언제까지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없이 왔고요. 이제 좀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4월 1일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돼요. 4월 1일. 예. 근데 재외국민 투표가요, 지금 거의 파행 상태인데, 이 코로나가 그렇죠. 심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파행 상태인데 어지간하면 이제 그 투표 전에는 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더 좋으려면 사실 3월 26일에 후보자 등록 전에 예. 연기 하는 게 결정을 제일 발표를 맞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그게 아니면 투표에 들어가는 예. 그 시점 전이라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지금 그 각종 그 법적 조치들을 준비하는 단위들이 있고 단체들도 있고 개인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야당에서 이걸 갖다가 그 이 위성 정당들의 합법성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네. 소송 그 분쟁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밖에 뭐 헌법 소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위헌정당, 이 위성정당들이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 통일진보당이었죠. 통합진보당 죄송. 그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을 만드는 것처럼 이걸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또 정부밖에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제소하는 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이거를 위헌정당 이거를 청원을 하자. 또 청와대에다 청원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법적으로 지금 이 위성정당 문제를 거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행 중이죠. 네,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문제는 이제 선거에 임박해 있고, 그리고 선거 이후의 뒤처리에 대해서 뭐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명확한 것인데, 어쨌든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 이게 위헌적이고 맞습니다. 반민주적이라는 걸 뻔히 아는 이상에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더라도 선거 이후에 나오기는 할 거예요. 예. 근데 선거 이후에 나오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판결이 나올지, 이게 다 위법한 정당이다라는 판결이 나올지, 예. 혹은 그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따라줄지. 당선된 의원들이 예. 당선 무효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당법에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위성정당은 그냥 재미삼아 만든 것도 아니고, 선거에 후보를 내는 그 순간부터 그 위성으로서의 괴뢰 당으로서의 성격은 궤도를 돌기 시작하는. 확고해지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다면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난 다음엔 더더욱이나 이게 법적 요건이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예.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그 법적 조치 해봐야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다 해먹고 갈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좀 힘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법적으로 또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봤을 적에 무엇이 옳고 그랬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명토 갖고 분명히 원칙을 세워야만 우리가 21대 국회가 표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회 전체가 그 한없이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적 조치들은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는 것이죠. 예. 법적 조치 말고도 예. 아닌 조치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해봐야 될 것들이 있고 실패하더라도 탐색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안 해봤다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아니 그렇게 문제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렇게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뭐 했냐? 그때 뭐 하고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 법적 조치는요, 그 여러 그 법조인들의 법률 그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원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다루시는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같이 자원도 모으고 이런 운동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법적 조치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연기를 청원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 답답한 시민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뭐 운동단체라도 만들고 해볼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20 총선 네트워크, 뭐 이건 총선 때마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지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죠. 네, 지금 예. 졸지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다 묻히고 위성정당을 심판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지가 다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위성정당 이것이 이 논란 때문에 지금 정책 선거, 공약 선거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사실 정책이나 공약은 어떤 집단의 정체성과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필요한 맞습니다. 재료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재료를 굉장히 유력한 재료를 줘버렸어요. 위성정당을 맞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예.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정책 선거가 예. 없다. 예. 위성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뭔 나쁜 짓을 못하겠어요. 스스로 정체를 밝힌 거죠. 그렇죠. 그거를 커밍아웃 해버린 거기 때문에 예. 요것만 초점을 맞춰도 저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예. 정체성과 가치에 기반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어쨌든 시민단체들도 그쪽에 뛰어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냥 시민단체에서 우리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라고 체면치레만 해놓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성명서만 달랑 하나에 넣고 그렇죠. 한다면은 예, 그런 식으로 이슈 파이팅 할 거면은 이제 별로 뭐 시민사회에서의 지도력 같은 거는 없다고 보여질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단체들도 단체지만 개개인의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SNS 시대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 장비와 도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 사무실에서 그 알량하게 조그만 그 제 손바닥만한 웹캠 하나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되게 없어 보이긴 하네요. 예. 이거 카메라는 어차피 화면에 안 나오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한미하더라도 열악하더라도 언제든지 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겠죠. 해시태그 붙이는 거 뭐 위성정당은 빼고. 근데 제가 선거법을 좀 검토를 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참고로 지금 뭐 별말 안 했습니다. 예. 위성정당은 빼고 식사를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빼고 하겠다. 재수가 없으니까 빼고 하겠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빼고라는 메시지를 해도 괜찮은 거는 사실 그 정당들을 빼도 같이 밥 먹을 정당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위성정당 빼고 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한 개 정당을 지지하는 거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캠페인에 불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서라도 굉장히 선택지 많죠. 많이 있다는. 지금 너무 많은 스타일인데 지금 뭐 20몇 개라고요. 아, 지금 선관위에 신고된 게 50개에 육박을 했고요. 그 당들이 다 비례대표에 나오진 않더라도 반만 나와도 뭐 25개. 이러다가 이게 국민적으로 1인 1당 갖기 운동 뭐 이런 거 벌어질 것 같아요. 아, 50개. 네, N개의 당이 되겠죠, 정말. 근데 이제 그 뭐야, 진보, 중도, 보수 뭐 이쪽에 다 해당하는 정당들이 쫙 이렇게 군소정당 중에도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자들의 선택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잠깐만 한 그 말씀 하나 끊고 넘어갑시다. 지금 하신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 각자가 움직이면서 뭐 해시태그도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행 선거법상 어떤 게 법적으로 허락이 되고 안 네. 되는지에 대해서 좀 누군가 좀 집단적으로 지혜를 좀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은 이번 선거가 정책은 다 실종되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선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반전입니다. 확실한 정책 선거가 됐네요. 위성정당을 지지하는 정당하고 네. 위성정당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나눠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책 선거가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고 뭐 진보고 보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느냐, 룰을 지키느냐, 뭐 부패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그럼요. 이제 그 다음에 진보 보수에서 선택을 하는 것일 텐데. 헌법을 존중하는 정당이라 우리가 찍을 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위반했다. 예. 그럼 뭐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투표에서 배제하자고 찍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예. 밥을 같이 먹지 않겠다는, 예. 네, 빼고 먹자는 예. 거고, 그 아니라도 달리 선택할 당은 많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지지자나 통합당 지지자의 선택도 중요할 거라고 보는 게, 자, 민주당 통합당이 그럼 왜 그런 위헌적인 반칙과 꼼수를 쓰게 되었느냐? 예. 그들이 나빠서냐, 띨띨해서냐? 그런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들도 그 구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야 더불어시민당 가라라고 이해찬 대표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가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불출마한 의원들도 안 가는 사람이 많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 미래한국당 안 갈래요. 너희들끼리 하세요. 음. 이렇게 되거든요. 정치인들 본인도 그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항상 핑계가 나오죠. 우리가 이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에서 이득을 본다라는 그 핑계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출발한 거고 민주당도 그렇게 출발한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들은 피해자고 반사적으로 쳤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통합당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법을 바꿨기 때문에 정당방위다라는 얘기를 둘 다 하는 거거든요. 제 어렸을 때요. 그 네. 우리 학교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 그 육교 올라가기 싫잖아요. 네. 그 애들이 무단횡단을 아, 굉장히 네.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뒤에 벌어지냐면은 꼬맹이들 중에 꼭 한 사람이 한 녀석이 먼저 무단횡단을 해버려요. 네. 그럼 남은 친구들이 무단횡단을 하다니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우르르 무단횡단을 또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네. 저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 이게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지금. 예, 보통 3명을 넘기면은 그런 상황에서 숫자가 확 불어나거든요. 3명 그렇죠. 중간부터. 그래서 지금 또 합법이 지금 되죠. 위성정당 논란에 빠진 정당이 3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예. 근데 민주당 통합당 지지자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 지지 정당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렸을 때 얻는 이득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통합당 지지자도 뭐 지역구에서는 모르겠지만 정당 투표에서 그런 것에 합세를 해서 자기 지지 정당을 그렇게 이상한 상태로 계속 빠뜨려 둘 것이냐. 어차피 부당 이득을 갖고 가려고 하는 집단인데 예. 예, 그것을 같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럼 투표 당일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네. 말씀하신 거에서 거의 방침이 나온 것 같은데요. 투표율 낮아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투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냐면은 확실한 자기들 지지표, 그러니까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양당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기권표를 던질까, 투표날 그냥 저 산이나 갈까 생각 안 해본 게 아닌데, 네. 그랬다가는 투표율이 낮아서 지금 말하면 거꾸로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춘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뚫고 가급적 다 투표장으로 가서, 네. 만약에 강행이 된다면, 가서 위성정당을 빼고 식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그 메뉴들도 많으니까, 네. 뭐 된장찌개도 있고, 뭐 돈가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50가지 정도 있다고 그러셨죠. 네, 뭐 차라리 위성정당을 먹느니 예. 먹다 남긴 짬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예. 글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투표장에 못 가시겠다라고 예. 하시는 분한테까지 투표장에 반드시 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런 이상에 해봤자 뭐 하겠으며 그리고 혹은 이걸 거부하는 게 능사다. 예. 최선이다라고 믿는 분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투표율이 뭐 낮다고 해서 이 국회는 국민들이 인정 별로 안 한 거니까 뭔 짓을 해도 소용없어. 이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숫자 기억 안 합니다. 네. 예. 정치학자들도 기억 못 합니다. 그렇죠.
2008년에 총선을 했을 때 그때 투표율이 50%가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46%인가 그랬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국회가 국민들이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을 덜 했느냐, 국민들의 의사에 어긋나는 일을 덜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차는 떠납니다. 승객이 몇 명 타든 맞습니다. 간에 떠나기로 돼 있는 기차인 것이고, 그리고 저는 총선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국회가 되든 간에 국민들이 그나마 살아있다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총선 때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네. 딱 국회가 구성됐을 때 그때부터 뭘 하겠다? 싸워야겠다, 이것보다는 말이 안 되죠. 몸도 풀 겸 예. 투표소 일단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서 각오도 하면서 예. 또 응징해야 될 집단이 있다면 거기를 빼고 투표를 하면 그 응징해야 될 집단의 득표율이 낮아져요. 그래도 예. 자기 한 표를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는 된다는 거고, 그것도 자기가 한 표를 던졌다고 해서 너 그때 투표했으니까 이 국회의 엉터리 같은 행동들 다 인정한 거야, 그런 논리는 어차피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대로 또 정치인들 국회를 또 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투표를 하시라. 그리고 무효표를 던지는 것보다는 어디 한 군데라도 찍는 게, 맞습니다. 무효표는 득표율에서 집계가 그렇죠. 안 됩니다. 분모에 들어가지 않아요. 분모의 기준은 유효 득표수의 총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자기가 제일 최선으로 생각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를 밀어주면서 응징해야 될 쪽의 득표율을 깎는 방법, 이거를 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에너지가 또 응집이 돼야 나중에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2016년에 그 국민들이 한 뜻이 돼서 그 박근혜 집단을 몰아내려 광화문으로 나갔을 적에 진보 보수 없었습니다. 좌파 우파 없었습니다. 헌정을 지켜내고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내는데 무슨 진영이 있겠고 무슨 이념이 있겠습니까? 요번 다가오는 선거도 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문제들을 다 떠나서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토양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 나무를 제대로 뿌리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러 뭔가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인 분들은 진보 이 성향대로, 보수인 분들은 보수 성향대로 이 위성 정당을 극복해야 될 각자의 이유를 찾고 각자 행동에 같이 열심히 마음과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신 김수민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봐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자, 함께 연대합시다.